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말하는 김예지 작가님의 두 번째 책 들고 왔어요. 김예지 작가님은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김예지 작가님은 27살에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어른으로서 청소 일을 선택했어요. 엄마와 함께 건물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한편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죠. 제목만 들으면 뭐랄까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내세우는 똑부러지는 젊은이 같죠? 그렇지만 청소 일을 하면서 타인이 만든 편견, 자신이 스스로 만든 편견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독특한 그림체가 글과 잘 어울려서 작가님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남들과 다른 경험 속에서 스스로 성장해간 이야기, 그게 첫 번째 책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내셨어요.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목만 읽는데도 마음이 철렁했어요. 작가님은 대체 어떤 일들을 겪어오셨을까요? 이 책에서는 작가님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청소 일을 하는 동안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회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엄마와 둘이서 할 수 있는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자신이 아파서 그런 줄도 모르고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나 싶어서 스스로를 많이 미워하고 괴롭혔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불안을 떨치고 평범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셨어요. 작가님은 이런 치료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털어놓은 이야기, 공감과 위로가 담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되었대요. 그래서 망설임 끝에 작가님이 어떻게 이 긴 터널을 지나왔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버텨내고 치료했는지 책에 담기로 했어요. 슬프고 외로울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책. 여러분께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가님이 책에 쓰신 프롤로그와 본문의 일부를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시작해 볼게요.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글 그림 김예지, 도서출판 성한당. 김예지, 코피루악. 저는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환인지 몰랐던 시기에는 스스로를 많이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마음껏 울지 못하는 이유, 죽기는 싫지만 살기도 싫었던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나아지지 않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불안에 잠식당한 저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렵고 긴 치료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야 불안과 이별하고 행복에 정착하는 방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같던 그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용기 내어 제 마음속에 꽁꽁 감추고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꺼내놓은 이야기가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프롤로그. 마음이 아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오랜 시간 그렇게 아픈 채로 가혹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겐 별거 아닌 일이 나에겐 큰일처럼 다가올 땐 한없이 작아졌고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약한 제 모습에 좌절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저 청소일 하는데요. 그 책이 이슈가 되고 정식으로 책을 내게 되었던 때에도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온전히 그 기쁨을 느낄 수 없었고 스스로도 그런 제가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의 만족감이나 성취감만으론 불안장애를 고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죠. 그 이후로도 만약 불안장애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인터뷰나 강연 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불안해서 회피하는 제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해 더 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불안장애가 서서히 치유되었고 덕분에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의 만족감과 성취감도 더 잘 느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적절한 시기에 좋아져 얻을 수 있었던 것들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런 경험 덕분입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던 때, 나만 그렇다고 좌절하던 시절,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던 여러 작품들을 만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픔을 말해주고 해결하는 방법을 나눠준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나아지면서 그분들에게 얻었던 용기만큼 저도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용기를 주고 싶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그들에게 이런 방법은 어때?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서 썼던 저 청소일 하는데요 와는 조금 다른 결의 내용이라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책에 담고 싶었던 의미도 전과 같습니다. 너만 그렇지 않다, 나도 이렇다 라는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만 하던 그 고민이 사실은 누군가도 하는 고민이었고,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어떻게 좋아졌는지 알아가는 건 제 경험상 생각보다 많은 치유와 희망을 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소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일을 하는 건 소수일지라도 일에 담긴 개인의 꿈과 현실, 그 사이에서 하게 되는 고민이 누구나 경험하는 내용인 것처럼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저의 이야기 역시 소수의 사람들만 가진 문제 같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불안을 겪고 우울함을 겪는 것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저처럼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잘 극복하는 분들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조금은 어둡고 축축한 저의 과거일지라도 분명히 저에겐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가지지 못했을 마음의 성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 이 책을 폈을 당신도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가혹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더 크게 행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 스스럼 없이 주저없이 행복해집시다. 나는 용기 있게 결심했다. 내가 왜 죽고 싶었냐고? 너무 멀리 안 가고 대학교로 가자면 성인이 되었다는 설렘, 대학에 왔다는 성취감이 가득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첫 대학 생활.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임에 나갈수록 이상하게 불편했다.
아직은 새롭고 어색하니까 라고 생각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테니 오늘은 가보자. 나름 잘 어울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너무나 지쳤다. 계속 내가 경직되지 않도록 노력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연기하는 기분이 들었고 이내 우울해졌다. 누구나 처음 갖는 모임에선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느낀 어색함은 그저 낯설고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두렵게 만들었다. 가끔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언뜻 말하면 놀라고들 했다. 하지만 괜찮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 오리가 물밑에서 발을 굴리듯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열심히 싸웠다. 그런 일상적인 관계들에 온 힘을 쏟으며 매일을 보내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안 그런 척 하는 삶이 가짜 같고 버거웠다. 사실 난 줄곧 이런 불편감을 안고 살았다. 함께 있지만 매번 겉돌았고 소심했다. 나 스스로 연기한다는 게 너무 잘 느껴졌다. 그때부터였을까 서서히 무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갔다. 과실에서 나만의 요새를 만들었다. 내 자리는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 같았다. 대학에 와서도 결국은 쉽게 변할 수 없었다. 거기다 실상 더 심해지고 있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수업을 수시로 빠지고 대학 생활이 엉망이었다. 처음 내가 낸 저 청소일 하는데요에서는 청소를 시작한 이유 중 그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책에서는 다른 이유인 불안장애를 이야기한다. 사실 나 너무 불안해서 했어. 청소는 엄마와 단둘이 하는 일이어서 부담도 덜고 사회적 활동도 적어 나에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청소일로 인해 상황을 피한다 해서 내 불안을 잠재워 주진 못했다. 근본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불안한 상황들만 회피하니 말이다. 처음에는 회피가 답인 줄 알았다. 회피는 큰 힘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불안을 잠재워줬다. 하지만 수많은 회피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는 무능력해졌다. 가장 좋은 방법인 회피가 사실은 가장 날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래서인지 청소일이 힘들었다. 도망친 기분이 자주 들었고 남들처럼 멋지게 도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 사회생활을 통해 불안이 심해 힘들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엄마와 청소일을 하며 안정을 찾아갈 때쯤 얼마큼 소득이 올랐는지 엄마는 일러주곤 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다.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돈은 아무 의미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다. 목표도 희망도 없었다. 불안 증세는 사라질 기미도 없고 그런 내 모습을 어디에 말하기도 힘들었다. 상담받기 전의 상태는 불안 증세를 감당하지 못해 죽고 싶었다면 상담 후 재발되었을 땐 정말로 좋아졌다고 믿었던 상황이 깨지면서 죽고 싶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엄청난 불안감과 호흡 곤란이 왔다. 너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았다. 새로운 적수가 나타났다. 여기서 내가 겪은 여러 정신질환들은 유기적 관계들이 많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장애는 우울증을 부르기도 하고 더 심화되면 공황장애를 부르기도 한다. 그 일을 겪은 후 밤에 잠드는 게 무서웠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시야로 무서운 생각들이 몰려왔다. 밤마다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엄마 손을 잡고 잠들었다.
평범하고 싶었다. 그냥 적당히 행복하고 우울하고 보통의 삶이 너무나 그리웠다. 어둡고 쾌쾌한 긴 터널을 걷고 있었다. 사회 공포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수줍음과는 다른 감정이다. 일반인에겐 수줍음이지만 사회 공포증 환자에겐 공포다. 일반적인 사람은 수줍음을 느낀다 해서 기분이 거북하고 행동이 꺼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공포증 환자들은 그 상황에서 공황에 빠지거나 몸이 경직된다. 여기서 사회 공포증이 왜 질병인지 알 수 있다. 다큐멘터리의 사례자들은 사회 공포증을 알기 전까진 단순히 비사교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에 이것이 질병임을 알고 여러 도움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사회 공포증을 앓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 세로토닌 흡수에 대한 일반인과의 차이를 발견했다. 그렇게 사회 공포증 환자들에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투약하니 사회 공포증을 앓는 사람들의 뇌가 일반인들의 뇌처럼 활성화되었다. 이로 인해 과민한 불안 증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그렇게 불안했던 예전 상황에서 점차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사회적 기능을 되찾는다. 여기에는 인지행동 치료도 큰 힘을 보탠다. 다큐를 다 본 후 고마웠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준 분에게도 이 1시간짜리 영상이 나의 긴 인생을 지켜준 기분이었다. 그 이후 간헐적으로 하던 상담을 주 1회로 바꿨고 다시 정신과를 찾았다.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 말이다. 그렇게 또다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을 가장 잘 알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방법을 찾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당연히 그 방법 중에는 수많은 실패가 존재하고 좌절도 할 것이다. 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는지. 그래도 결국 나만의 방법을 찾아 극복했고 그 과정 속에 좋은 경험들도 많이 생겼다. 저 청소일 하는데요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새로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다. 그 시기에 여전히 불안장애를 앓았더라면 누리지 못했을 여러 행복을 불안 없이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시도들이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려줬다. 조금만 주목받아도 힘들던 내가 불안이 줄어들면서 남들 앞에 서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이 겹겹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에 따라 용기도 생겼다.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만남도 즐거워졌다. 자신감이 없고 불안했을 땐 두려웠던 것들이 일상적으로 소화가 가능해지면서 나도 나 스스로 놀랄 만큼 사교적으로 변했다. 긴 터널을 지날 때, 메비우스의 띠에서 끊임없이 배회할 때 나는 이런 미래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왔다. 그래서 이 만화를 그리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알려봤자 꿉꿉하고 어둡고 기쁘지 않을 이야기를 쓴 이유는 간단하다. 내 몸에 문신이 새겨진 것처럼 당신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 죽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제3자의 슬픔으로 설득할 생각은 없다. 죽으려고 시도한 그 당시 가장 외롭고 슬플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다. 예전에 내가 다짐했던 그날처럼 책으로나마 당신을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설레가 되길 바란다. 좋은 길은 꼭 나오고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다.
그리고 동질감과 공감으로 당신의 소외된 기분을 위로하고 싶다. 불안장애를 극복한 후 여전히 우울하고 짜증날 때도 있다. 당연한 일이다.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니깐. 대신 불필요한 불안이 사라졌을 뿐이다. 이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기에 찰나의 두려움이 와도 가라앉힌다. 다행이다.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청소라는 일도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우울감에 휩싸이는 날들이 있죠. 누구나 조금씩은 불안하고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가끔은 너무 힘에 부쳐서 다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더 나아가 도망가고 싶기도 해요. 그럴 때 나도 몰랐던 나의 다름을 이해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공감한다면 우리 모두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만 하던 그 고민이 사실 누군가도 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걸.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상담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작가님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고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안아주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